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이건 전쟁이 아니고요, 범죄 수사입니다. 전쟁이 아니고요, 범죄 수사입니다. 전쟁이 아니고요, 범죄 수사입니다. 이렇게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5년 뒤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입만 열면 전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키는 분노 유발자, 헌법과 법규, 그리고 시행령을 교묘하게 줄타기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재단하고 전행하는 법기술자, 일국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 범죄 수사라고 천명했는데요. 자신이 대한민국 서열 2위이자 곧 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다. 특정인에게만 잣대를 들이대며 압박하고 수사하는 게 전쟁 아닌가요? 쉽게 말해 명백한 정적 제거하기, 전쟁인 거죠. 이게 범죄 수사라면 같은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범죄 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법 집행이 어떻게 범죄 수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그저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정적 제거하기인 거죠. 정경심 씨 형집행 정지 관련해서 지난 1일에요. 장관님께서 좀 새롭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새롭게 파악하신 내용이 있는지, 판단이 달라질 만한 여지가 있는지 좀 먼저 여쭙습니다. 형집행정지는 통상에 있는 사법 시스템 중 하나고요. 좀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압력이나 아쉬운 소리가 통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술이나 치료의 긴급성이나 필요성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장관님께서?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거기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거기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소환이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보복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를 넘어서 전쟁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이건 전쟁이 아니고요, 범죄 수사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서 이렇게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는 내일 이재명 대표 출석 여부를 두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불출석 가능성도 좀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제가 구체적 사안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혹시 입장이 있으실지? 여러 가지 논의를 본인들이 하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한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 회의 출석을 앞두고 SBS 기자와 만나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5일 윤 대통령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그 많은 분들 중 한 명이 또 추가된 거죠. 이분도 범죄 수사해야죠. 검찰은 6일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요. 민주당은 5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불출석을 권고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 시점에서 당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환에 응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적극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김건희 씨 수사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명분과 망신주기식 수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두루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 측은 의원들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출석 통보 사실이 알려진 후 전쟁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잘못된 건 아니라고 비아냥거린 거죠. 전해숙 민주당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최소한 야당 대표면 사전 협의를 하고 언제 조사하러 나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망신 주기로 언론에 통보하는 게 맞는가라고 질의했고, 한 장관은 언론에 공개한 것은 검찰이 아닌 것으로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같은 날 언론을 통해 이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문자로 전달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피의자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큰 피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큰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하게 진실을 가리고 치우침이 없이 수사하는 것이 이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난 8월 26일에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성남지청에 지금 이송이 됐어요. 이것은 기소 의견으로 지금 송치 의견으로 왔는데 내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 소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지금 9월 9일까지 아니겠어요? 9월 9일이 만기.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그 당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예단할지 소환을 하지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그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건,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이원석 검찰청장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배경을 두고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또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기간 동안 서면 답변이 안 됐고 그 이후에도 연락을 취하거나 설명드리려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원석 후보자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총 3건인데요.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입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경기 남부청에 피의자 진술을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남부청은 확인서를 제출한 주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2 참고인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개 소환을 한 거죠. 또 이 대표는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당론으로 막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요구에 피의자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보고를 받지 않아 모른다던 그가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소통용 한동훈과 바지청장 이원석, 그들이 노리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